충격적인 차별 대우에도 이렇게 대응한 12살 한국 소녀. 항공사 직원 얼굴이 하얗게 변했다. 여기 미국 국제공항에서 한국 소녀가 겪은 믿기지 않는 차별 사건이 있습니다. 혼자 비행기를 타려던 소녀에게 항공사 직원은 의심의 눈초리를 보내며 티켓을 찢어버렸는데요. 아시아 학생들은 가짜 티켓을 사용한다. 는 황당한 이유였습니다. 하지만 2주 후 항공사가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하게 된 충격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저는 자이란 탈리오스 박사예요. 세계 여러 학교들을 다니는 유명한 로봇 공학자로서 공항에서 많은 일들을 봐왔었어요. 하지만 그날 세크라멘토 국제공항에서 본 일은 정말 충격적이었습니다. 시애틀 학회에 가려고 했었는데 CCB 게이트에서 한국인 소녀를 봤어요. 12살쯤 되어 보였고 탑승권과 여권을 꼭 쥐고 있었습니다. 차례가 되어 소녀가 다가갔을 때 잭슨이라는 이름표를 단 중년 남성 직원의 표정이 갑자기 변했어요. 의심스러운 눈빛이었죠. 보호자 없이 여행하는 거야? 부모님은 어디 있니? 그가 의심스러운 목소리로 물었어요. 소녀는 억양이 있지만 분명한 영어로 공손하게 대답했습니다. 아버지는 한국에 계시고 저는 여기서 공부하고 있어요. 시애틀에서 열리는 로봇 캠프에 가는 중이에요. UM 서비스에 등록했었어요. 그 다음에 일어난 일은 주변 사람들을 놀라게 했어요. 잭슨이 소녀의 티켓을 잡아채더니 반으로 찢어버렸습니다. 이건 가짜일 수 있어. 내 경험상 아시아 학생들은 가끔 가짜 티켓으로 탑승하려고 해. 그가 큰 소리로 말했어요. 소녀의 얼굴이 창백해졌지만 놀랍게도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가방에서 추가 서류를 꺼내려 했지만 잭슨은 이미 보안 요원을 불렀어요. 이건 용납할 수 없어요. 저는 혼잣말을 했고 주변을 둘러봤지만 다른 승객들은 개입하기를 꺼리는 것 같았습니다. 곧 라이언이라는 다른 항공사 직원이 와서 그 소녀가 이전에 체크인하는 것을 봤고 UM 서비스에 제대로 등록되어 있다고 확인해 주었어요. TSA 직원이 도착해서 시스템을 통해 모든 것이 합법적이라는 것을 확인했습니다. 소녀는 정말로 제대로 등록되어 있었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아요. 제가 앞으로 나서며 말했습니다. 저는 이 모든 상황을 목격했고 필요하다면 증언할 수 있어요. 상황이 최고조에 달했을 때 단정한 셔츠를 입은 한국인 남성이 게이트로 달려왔어요. 소녀의 얼굴이 잠시 밝아졌습니다. 아빠, 그녀가 조용히 말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깜짝 선물로 날아와서 로봇 캠프 여행을 지원할 계획이었던 것 같았어요. 타이밍이 정말 좋았습니다. 놀라운 자제력으로 그는 잭슨에게 물었어요. 왜 제 딸의 티켓을 찢으셨나요? 제대로 발급된 것인데요. 잭슨은 계속 방어적이었습니다. 저는 이 업계에서 20년 넘게 일했어요. 의심스러워 보였습니다. 정확히 뭐가 의심스러웠나요? 억양인가요? 외모인가요? 아버지는 목소리를 단단하지만 확고하게 유지하며 물었어요. 그 대립은 작은 군중을 모았습니다. 다른 승객들이 서로 속삭이기 시작하는 것을 봤어요. 게이트 매니저가 나타나 형식적인 사과를 했지만 잭슨은 팔짱을 끼고 서서 전혀 뉘우치지 않았습니다. 이 사건이 공항 CCTV에 녹화되어 있나요? 아버지가 물었어요. 확인받자 그는 공식 항의를 제기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저는 나중에 그들에게 다가가 목격자로서 자신을 소개했어요. 그건 완전히 부당한 차별이었어요. 제가 말했습니다. 저는 케임브리지 대학교 로봇공학과의 탈리오스 박사예요. 지지 진술이 필요하시면 언제든지 연락해주세요. 저는 그들에게 제 명함을 건넸어요. 소녀는 고마운 눈으로 저를 바라봤지만 그녀가 방금 경험한 굴욕감을 아직도 받아들이고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었습니다. 제가 시애틀에서의 학회를 마무리하고 있을 때 2주 후에 공항에서 같은 한국인 소녀를 발견했어요. 이제 그녀는 더 자신감 있어 보였고 아버지와 함께 걷고 있었습니다. 저는 그들에게 다가가 다시 자신을 소개했어요. 세크라멘토에서 만났었죠. 로봇 캠프는 어땠나요? 그녀는 즉시 밝아졌어요. 정말 멋졌어요. 자율 드론을 만들고 특정 임무를 위한 프로그래밍을 했었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CCTV 영상과 목격자 진술을 포함한 공식 항의서를 항공사에 제출했다고 설명했습니다. 그들이 사건을 조사하고 있어요. 그가 말했어요.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고 누구도 그 권리를 임의로 빼앗을 수 없어요.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자신을 위해 일어선 당신의 용기는 정말 대단해요. 젊은 인재를 정기적으로 멘토링하는 로봇 공학자로서 저는 그녀의 회복력에 감명받았어요. 제 현재 프로젝트에 대해 들어볼래요? 저는 그녀가 이 분야에 관심이 있는 것을 보고 물었습니다. 다음 1시간 동안 우리는 기계학습 알고리즘과 적응형 로봇공학에 대해 이야기했어요. 그녀의 질문들은 그렇게 어린 나이에 놀라운 통찰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세크라멘토에서의 사건은 우리가 로봇 내비게이션 시스템의 기술적인 부분에 빠져들면서 잠시 잊혀진 것 같았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할 때만 조금씩 변해요. 헤어지기 전에 제가 그녀에게 말했습니다. 그걸 절대 잊지 마세요. 한 달 후, 저는 소녀의 아버지로부터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는 항공사의 공식 답변을 저에게 전달했습니다. 철저한 조사 후, 저희는 저희 직원이 승객의 탑승 서류를 부적절하게 처리하고 승객의 민족성에 근거한 부적절한 가정을 함으로써 회사 정책을 위반했음을 확인합니다. 해당 직원은 의무적인 감수성 교육을 받는 동안 정직 처분을 받았습니다. 저희는 보호자 없는 미성년자를 위한 강화된 프로토콜을 구현하고 차별에 대한 무관용 정책을 강화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런 책임감에 즐겁게 놀랐어요. 너무 자주 이런 사건들은 공허한 사과와 실질적인 변화 없이 무시됩니다. 아버지는 잭슨이 종합적인 재교육을 완료할 때까지 무기한 정직 처분을 받았다고 언급했어요. 당신의 존재와 기꺼이 목소리를 내준 것이 차이를 만들었어요. 아버지가 썼습니다. 제 딸은 학교에서 자신의 경험을 공유하며 이를 통해 차별과 목소리를 내는 중요성에 대해 다른 사람들을 교육하고 있어요. 이 메시지는 제가 종종 학생들에게 하는 말을 생각나게 했어요. 존중은 국적이나 외모로 얻는 것이 아니라 기본적인 인권으로서 마땅히 받아야 하는 것입니다. 학문적 목적으로 전 세계를 30년 동안 여행하면서 저는 수많은 미세한 공격과 노골적인 차별을 목격했었어요. 이 어린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의 용기는 많은 성인들이 하지 못하는 일 기관에 책임을 물을 수 있게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로보틱스 워크숍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그 소녀와 나눴던 대화가 제 머릿속에 떠올랐어요. 그녀의 열정과 호기심이 제게 영감을 줬었습니다. 제가 가르치는 학생들 앞에서 저는 기술이 단순히 효율성만을 위한 것이 아니라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보호하는 방향으로 발전해야 한다고 강조했어요. 우리가 만드는 기술은 사람들 사이의 벽을 허물어야지 더 많은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제가 학생들에게 말했어요. 그 소녀의 지혜로운 통찰력을 되새기면서요. 워크숍이 끝난 후 한 학생이 다가와서 물었어요. 교수님, 왜 갑자기 기술 윤리에 관심을 갖게 되셨어요? 저는 사크라멘토 공항에서 있었던 일과 그 용감한 소녀에 대해 이야기해줬습니다. 어떻게 한 사람의 목소리가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는지, 그리고 기술 개발자로서 우리가 가진 책임에 대해서요. 때로는 우리가 목격하는 부당함의 목소리를 내는 것만으로도 큰 차이를 만들 수 있어요. 제가 설명했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하죠. 저는 사크라멘토 공항에서의 그 소녀를 또렷이 기억했어요. 그녀가 처음에 얼마나 겁에 질려 보였는지, 그리고 나중에 얼마나 결연한 표정을 지었는지도요. 그녀의 아버지가 그녀를 위해 나선 방식, 그리고 그들이 함께 정의를 추구한 방식이 저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었죠. 공항에서 저는 그저 우연히 그 자리에 있었을 뿐이었어요. 하지만 때로는 그런 우연한 순간들이 변화의 촉매가 되기도 하죠. 저는 그 이메일을 2번 읽고 제가 단지 목소리를 냈다는 이유만으로 차이를 만들었다는 사실에 깊은 감동을 받았어요.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않습니다. 이 문구가 제 머릿속에서 계속 울렸어요. 저는 그 문구를 제 연구실 벽에 붙여놓기로 결심했어요. 그것은 저에게 용기와 말하기의 중요성을 매일 상기시켜줄 것이었습니다. 그 소녀의 아버지가 보낸 이메일에는 그녀의 로봇공학 캠프 프로젝트 사진도 포함되어 있었어요. 그녀는 환한 미소를 짓고 있었고 자신이 만든 작은 드론을 자랑스럽게 들고 있었죠. 그 이미지에서 저는 그녀의 회복력과 결단력을 볼 수 있었어요. 그 사건이 그녀를 망가뜨리지 않았고 오히려 그녀를 더 강하게 만들었다는 것이 분명했었습니다. 제가 답장을 쓰고 있을 때 제 동료 중 한 명이 연구실로 들어와 무슨 일이 있냐고 물었어요. 저는 그에게 전체 이야기를 들려주었어요. 공항에서의 사건부터 항공사의 응답까지요. 그는 잠시 침묵했다가 말했어요. 그건 정말 큰 변화네요. 당신이 그 순간에 그곳에 있었다는 건 행운이었던 것 같습니다. 행운이라기보다는 책임이라고 생각했어요. 우리가 불의를 목격할 때 우리는 선택을 해야 해요. 개입할지 아니면 지나칠지요. 너무 자주 우리는 후자를 선택하죠. 그것이 더 쉽고 더 안전하고 덜 복잡하니까요. 하지만 그날 공항에서 저는 다른 선택을 했었어요. 당신의 딸에게 저희 축하를 전해주세요. 저는 이메일 답장을 마무리했어요. 그녀는 용기와 존엄성의 귀중한 교훈을 배웠습니다. 그리고 그녀 덕분에 아마도 다른 누군가는 같은 차별을 경험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날 밤, 저는 제 호텔 창문 너머로 보이는 도시 불빛들을 바라보며 생각에 잠겼어요. 잭슨이라는 한 남자의 행동과 한 소녀의 용기, 그리고 한 아버지의 결단이 만나 작은 변화의 물결을 만들어냈어요.
그리고 그 물결은 점점 더 커질 수 있었죠. 저는 제 다음 강의에서 이 이야기를 공유하기로 결심했어요. 물론 신원을 보호하기 위해 이름은 바꿀 테지만요. 그것은 제 학생들에게 기술과 인간성이 분리될 수 없음을 상기시켜 줄 것이었습니다. 우리가 만드는 로봇과 시스템은 우리 자신의 가치와 편견을 반영하니까요. 항공사의 응답은 꽤 인상적이었지만 진정한 변화는 그 소녀와 다른 이들이 그녀의 이야기를 듣는 사람들의 마음과 생각 속에서 일어날 것이었습니다. 인식 개선 교육은 회사의 규칙을 바꿀 수 있어요. 하지만 개인적인 이야기들, 실제 사람들의 경험은 마음을 바꿀 수 있죠. 제 컴퓨터 화면 속에서 그 소녀의 웃는 얼굴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어요. 그녀의 미소에는 승리가 담겨 있었죠. 그것은 어린 나이에 배우기에는 어려운 교훈이었습니다. 때로는 세상이 불공평하다는 것. 하지만 당신이 진실을 위해 싸울 때 변화가 가능하다는 것을요. 이메일을 보내고 난 후, 저는 침대에 누웠지만 쉽게 잠들 수 없었어요. 제 마음은 여전히 그 사건, 그 소녀, 그리고 그녀의 아버지로 가득 차 있었어요. 그리고 이제는 잭슨도요. 저는 그가 자신의 행동에서 무엇을 배웠는지 궁금했어요. 그가 진정으로 변했는지 아니면 단지 회사 정책을 따르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했을 뿐인지 말이에요. 변화는 복잡해요. 그것은 순간적으로 일어나지 않죠. 그것은 층층이 쌓여가는 것이에요. 조금씩.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을 취할 때마다요. 그 소녀와 그녀의 아버지가 한 것처럼요. 그리고 작은 방식으로 제가 한 것처럼요. 다음 날, 저는 학생들에게 새로운 과제를 내주었어요. 기술이 차별을 줄이는데 어떻게 사용될 수 있을까요? 그리고 저는 그들에게 제 공항 이야기를 들려주기 시작했어요. 6개월 후 강연을 위해 다시 캘리포니아를 찾았습니다. 그 아이가 그 사건 이후 어떻게 지내고 있는지 궁금해서 가족에게 연락을 드렸어요. 저희는 그들의 집 근처 작은 카페에서 만났었습니다. 학교 신문에 차별에 관한 글을 쓰고 있어요. 그 아이가 자랑스럽게 말했어요. 선생님께서는 이 글이 비슷한 상황을 겪는 다른 학생들에게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하셨어요. 그녀의 아버지는 그 사건이 그녀를 변화시켰다고 설명했었습니다. 이제 더 자신감이 생겼고 더 단호해졌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피하지 않죠. 저는 편견이 종종 전문적인 겉모습 아래 숨어있는 국제적인 공간을 학자로서 탐색하며 겪었던 제 경험을 나눴어요. 차별은 여러 얼굴을 하고 있어요. 설명했었습니다. 때로는 당신이 경험한 것처럼 노골적이고 때로는 미묘해요. 기회에서 제외되거나 당신의 전문성이 의심받는 것과 같이요. 어떤 나라가 다른 나라보다 나은가요? 그녀가 물었어요. 상황마다 달라요. 대답했었습니다. 하지만 변함없는 것은 불의를 목격한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야 한다는 필요성이에요. 침묵은 아무것도 보호하지 못해요. 대화는 그녀의 로봇 공학 프로젝트로 넘어갔었죠. 그녀는 할머니의 상태에서 영감을 받아 거동이 불편한 노인들을 위한 보조 장치를 설계하고 있었어요. 기술적 과제와 가능한 해결책을 설명할 때 그녀의 눈이 반짝였습니다. 기술은 사람들을 연결해야지 더 많은 분열을 만들어서는 안 돼요. 그녀는 나이에 비해 놀라운 지혜로 말했었습니다. 다음 날, 저는 그녀의 학교를 방문했어요. 우연히도 과학교사가 로봇 공학 수업을 진행하고 있었습니다. 선생님의 초대로 저는 학생들에게 간단한 강의를 했었죠. 교실에서 그 소녀를 발견했을 때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도와주고 있었어요. 저희 반에서 가장 뛰어난 학생 중 한 명이에요. 교사가 귓속말로 말했었습니다. 공항에서 있었던 일 이후로 그녀는 다른 학생들을 돕는데 더 적극적이 되었어요. 수업이 끝난 후 그녀는 저에게 자신의 최신 발명품을 보여주었어요. 그것은 시각 장애인을 위한 작은 내비게이션 로봇이었습니다. 제가 경험한 것처럼 무시당하는 사람들을 돕고 싶어요. 그녀가 설명했었죠. 그 순간 저는 그녀가 얼마나 성장했는지 실감했어요. 공항에서 마주했던 겁에 질린 소녀는 이제 자신의 어려운 경험을 다른 사람들을 돕는 힘으로 바꾸고 있었습니다. 저녁에 그녀의 가족과 함께 식사를 했었어요. 그녀의 어머니는 그 항공사가 직원 교육 프로그램을 전면적으로 개편했다고 알려주었습니다. 당신의 증언이 큰 도움이 되었어요. 그녀의 어머니가 말했어요. 저는 단지 진실을 말했을 뿐이에요. 대답했었습니다. 용기를 낸 건 바로 당신의 딸이었죠. 다음 날 아침 그들의 집을 떠나기 전에 그 소녀가 저에게 작은 선물을 주었어요. 그것은 손으로 만든 작은 로봇 모형이었고 메모가 붙어 있었습니다. 목소리가 필요할 때 저를 위해 목소리를 내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언젠가 저도 목소리를 낼 수 없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주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비행기를 타기 위해 공항으로 향하면서 저는 그 소녀의 이야기가 얼마나 많은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쳤는지 생각했어요.
한 항공사 직원의 부당한 행동이 아이러니하게도 긍정적인 변화의 물결을 일으켰습니다. 때로는 가장 어두운 순간이 가장 밝은 빛을 만들어 내기도 합니다. 교육자로서 저는 항상 지식이 가장 강력한 도구라고 가르쳐 왔었습니다. 하지만 그 소녀를 통해 용기와 진실을 말하는 것이 얼마나 강력한지 다시 배웠어요. 그녀의 작은 목소리가 항공사 정책부터 학교 커리큘럼까지 모든 것을 바꾸었습니다. 로봇 공학 전문가로서 저는 많은 혁신을 만들어 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목소리의 힘을 목격하는 것은 제가 경험한 가장 깊은 경험 중 하나로 남아 있었습니다. 12살 소녀의 용기는 복잡한 시스템이 종종 실패하는 일, 즉 우리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기술 세계를 인간화하는 일을 해냈습니다.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세상에 그 진실을 상기시켜주세요. 공항으로 가는 택시 안에서 저는 제 인생의 많은 순간을 생각했었습니다. 로봇 공학 분야에서 일하면서 저는 기술이 우리의 삶을 얼마나 더 좋게 만들 수 있는지 보아왔어요. 하지만 그 소녀의 이야기는 저에게 가장 중요한 기술은 인간의 존엄성을 존중하는 기술이라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그 소녀가 미래에 어떤 영향력을 가질지 상상하면 저는 미소 짓게 됩니다. 한 작은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다면 그녀 같은 많은 목소리들이 모인다면 어떤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까요? 저는 창문을 통해 떠오르는 태양을 바라보며 생각했어요. 아마도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제가 그 로봇 공학 캠프에 가는 한 소녀의 이야기를 계속해서 나누는 이유입니다. 사건이 있고 1년 후, 저는 그 아이의 학교 과학 박람회에서 강연해달라는 뜻밖의 초대를 받았어요. 행사는 윤리적 기술과 포용적 혁신에 초점을 맞추고 있었는데, 이는 제 연구 철학과 깊이 공감하는 주제였어요. 제 발표 전에 그 아이는 공항에서 겪었던 일과 그것이 기술 개발에 대한 그녀의 관점을 어떻게 형성했는지에 대해 짧은 연설을 했었습니다. 저는 사람들이 어떻게 생겼는지, 어떤 목소리를 내는지에 상관없이 모든 사람을 인식하고 존중하는 시스템을 만들고 싶어요. 그녀는 열렬한 박수 속에 선언했어요. 선생님, 어떻게 그런 시스템을 만들 수 있을까요? 한 학생이 질문했어요. 좋은 질문이네요. 제가 답했죠. 먼저 우리의 편견을 인식하는 것부터 시작해야 해요. 기술은 만드는 사람의 가치관을 반영하거든요. 그녀는 고개를 끄덕이며 덧붙였어요. 그래서 다양한 사람들이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제가 공항에서 그런 일을 겪지 않았다면 이런 생각을 못했을 거예요. 발표 후에 학교 관리자는 그녀의 이야기가 학교 커리큘럼을 수정하게 했다고 언급했었어요. 학교는 이제 윤리적 개발과 기술 시스템의 편향성에 대한 토론을 더 많이 포함하게 되었죠. 한 목소리가 이 모든 변화를 만들었네요. 학생들이 과학 전시물을 탐색하는 것을 지켜보며 그녀의 아버지에게 말했어요. 세상은 사람들이 목소리를 내고 행동할 때만 조금씩 변해요. 그가 제 이전 말을 되풀이하며 대답했어요. 그날 오후, 저는 그녀와 다른 학생들이 개발 중인 새로운 프로젝트를 살펴볼 기회가 있었어요. 그들은 다양한 언어와 문화적 배경을 가진 사람들을 위한 접근성 기능이 내장된 교육용 로봇을 만들고 있었어요. 이 로봇은 어떻게 작동하나요? 제가 물었어요. 여러 언어로 지시사항을 인식하고 사용자의 행동 방식에 맞게 조정되어 그녀가 자랑스럽게 설명했어요. 누구도 소외되지 않도록 만들고 있어요. 다른 학생이 끼어들었어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는 제 할머니를 위한 약 복용 알림 장치를 만들었어요. 할머니는 영어를 못하시거든요. 교실 주변을 둘러보니 비슷한 프로젝트들이 많았어요. 문화적 차이를 고려한 기술, 언어 장벽을 해결하는 앱 그리고 접근성을 높이는 장치들이요. 하나의 차별 사건이 이런 혁신의 물결을 일으켰다는 사실이 저를 놀라게 했어요. 떠날 준비를 하면서 그 아이는 저에게 작은 꾸러미를 건넸어요. 안에는 3D 프린팅으로 만든 드론 모델과 쪽지가 있었어요. 제가 목소리가 필요할 때 목소리가 되어주셔서 감사해요. 언젠가 저는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에게 목소리를 줄 수 있는 기술을 만들고 싶어요. 이게 내가 만든 거니? 저는 정교한 디자인에 감탄하며 물었어요. 네, 3D 프린팅 클럽에서 만들었어요. 그녀가 수줍게 미소 지었어요. 이 드론은 사람들이 도움이 필요할 때 신호를 보낼 수 있어요. 우리가 말하는 동안 한 교사가 다가와 속삭였어요. 그 아이의 이야기를 들은 후 저희 학교에서는 교사들을 위한 문화적 민감성 훈련을 시작했어요. 많은 것이 변했어요. 세크라멘토 공항에서의 사건은 차별의 순간에서 긍정적인 변화의 촉매제로 바뀌었어요. 이 어린 소녀는 굴욕을 결단력으로 고통을 목적으로 바꾸었어요. 그녀의 경험은 항공사 정책,
학교 커리큘럼 그리고 개인의 관점에 영향을 미치며 밖으로 퍼져나갔었습니다. 제 자신의 관점도 포함해서요. 교실을 나서면서 저는 옆에서 두 학생이 나누는 대화를 우연히 들었어요. 그녀가 목소리를 내지 않았다면 아무것도 변하지 않았을 거야. 한 학생이 말했어요. 맞아, 나도 이제 부당한 일을 보면 침묵하지 않을 거야. 다른 학생이 대답했어요. 로봇 공학자로서 수십 년 동안 저는 수많은 혁신을 만들어 왔지만 의미 있는 변화를 만들어내는 한 목소리의 힘을 목격하는 것은 제가 가장 깊이 경험한 일 중 하나로 남아 있어요. 12살 소녀의 용기는 복잡한 시스템이 종종 하지 못하는 일, 우리가 함께 구축하고 있는 기술적 세계를 인간화하는 것을 성취했어요. 차로 돌아가는 길에 저는 그날의 경험을 되새겼어요. 기술이 사회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강연하러 왔지만 오히려 제가 중요한 교훈을 배웠어요. 기술은 단지 도구가 아니라 가치관의 표현이에요. 그리고 그 가치관을 형성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목소리와 행동이었어요. 한 달 후, 저는 그 학교로부터 또 다른 이메일을 받았어요. 그들은 학생들이 시작한 새로운 프로그램인 기술적 정의 이니셔티브에 대해 알려주었어요. 이 프로그램은 다양한 배경을 가진 학생들이 포용적인 기술 솔루션을 개발하도록 장려하는 것이었죠. 이메일에는 학생들의 새로운 슬로건이 포함되어 있었어요. 우리의 목소리, 우리의 기술, 우리의 미래. 공항에서의 한순간이 이런 파문을 일으킬 줄은 누가 알았을까요? 오랜 세월 동안 학술기관에서 일하면서 저는 큰 변화가 항상 위에서부터 오는 것은 아니라는 것을 배웠어요. 종종 그것은 자신의 경험을 용기 있게 나누고 더 나은 세상을 위한 비전을 가진 한 사람의 목소리에서 시작돼요. 당신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어요. 떠나기 전에 그녀에게 말했어요. 계속해서 세상에 그 진실을 상기시켜주세요. 그녀는 빛나는 눈으로 고개를 끄덕였어요. 저는 그럴 거예요, 박사님. 당신처럼요. 비행기를 타고 집으로 돌아가면서 저는 그녀가 자신의 상처를 치유하는 것을 넘어 다른 사람들이 비슷한 상처를 겪지 않도록 도움을 주고 있다는 것에 감동했었습니다. 그녀의 용기는 단지 한 항공사 직원의 행동뿐만 아니라 시스템 전체를 변화시켰어요. 작지만 중요한 방식으로요. 가끔은 가장 작은 목소리가 가장 큰 변화를 만들어요. 그리고 그날 저는 한 어린 소녀가 어른들도 쉽게 하지 못하는 일을 해냈다는 것을 깨달았어요.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변화의 도구로 바꾸었고 그 과정에서 다른 사람들도 그렇게 할 수 있도록 영감을 주었어요.